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의 당 장악. 이재명이 어떻게 당을 장악했나. 근데요, 그거를 가능케 한 보이지 않는 리모컨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리모컨.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배짱 좋게 다 쳐낼 수 있나. 당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능케 한 보이지 않는 리모컨들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제하의 칼럼이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니스트, 상당한 훌륭한 기자입니다. 아주 글을 잘 쓰는 기자가 그것을 취재를 해서 글을 썼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참혹한 겁니다. 이기용 논설위원은 이 축구에 비유했는데, 축구에 비유해 보면 반칙은 어느 팀 어느 경기에나 다 발생은 하지만은 질적 양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이고 이렇게 아주 급수가 저급한 반칙이 이렇게 양산된 경기는 과거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재명과 같은 이런 못된 이 작태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과거에도 없었고 오늘 현재만 있을 뿐이라는, 바로 그럴 정도로 이게 묘한 리모컨이 이걸 작동을 해서 이걸 만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이 리모컨을 조정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의도는 노골적이고 숙청은 아주 과격하게 숙청을 하고 수단은 아주 저급한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공천 파동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또나 놀라운 현상은 반발이 순식간에 사그러든다는 겁니다. 아니, 임종석이가 얼마나 반발하고 이낙연이 만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발이 순식간에 사그라들면서 협조하겠다, 당에 잔류하겠다, 이따구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순년하는 것을 다 방해를 하고 오로지 뭔가 보이지 않는 리모컨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거. 이 나라가 더욱더 위험하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명 행사 당한 비명의 이 비명 소리가 왜 잠잠해져 버릴까요? 임종석의 잔류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공천 탈락자들 가운데 좌파 성향이 강했던 자들이 대부분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과격 좌파들, 잔류 선언한 자들 한번 보십시오. 임종석이가 그렇게 날뛰다가 바로 확 코를 박고 잔류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김부겸이라는 자를 상당히 좋게 봤는데 이 자가 합류하는 것,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어느새 김부겸이가 합류하니까 대동단결 모드로 이렇게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부겸이가 극좌파의 중심이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리모컨을 받고 이 자가 왔을까요? 비명계 횡사자들은 대개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한 그룹은 온건 중도 성향의 인사들인데 대부분 진작 탈당했거나 이번에 탈당했습니다. 온건 중도 인사들입니다, 대부분이. 또 다른 그룹은 이념적 성향으로 개딸 못지않게 좌파 성향이 강한 친문 인사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백의종군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이 강할수록 오히려 잔류를 택합니다. 탈당을 안 합니다. 그게 묘하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의 침묵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문재인의 자기 새끼들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피부치 같은 친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입을 딱 봉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벌써 리모컨에서 콱 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온갖 세상 일에 다 간섭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좀 하면 분노했다, 어쨌다, 감사원이 서류 좀 이거 해달라면 무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자가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세상 간섭을 하고 했던 이자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자기 새끼들이 다 멸문지하라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도 가만히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심사에 조금만 거슬리면요, 참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던 이런 문재인이가 자신이 직접 신신당부했던 최측근 살려달라, 이런 자들이 대부분 다 횡사당했는데도 입을 딱 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용이라는 이 논설위원, 이런 흐름 속에서 좌파 진영 전체를 보이지 않는 리모컨의 존재가 있었다, 이런 걸 감지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필자죠. 네.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이들이 순종하도록 강제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모컨의 실체가 뭘까?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걸 때려 부숴야 되는 겁니다. 백낙청, 임헌영, 함세웅, 김상근 등등 이른바 원탁의 이 멤버로 불리는 좌파 진영의 정신적 호메니들일 수도 있고, 그 너머에 또 좌파 지부가 나침판으로 삼는 더 큰 힘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극좌파 어디엔가 있다. 그 거대한 힘은 특정인이라든가 조직일 수도 있지만 슈퍼컴퓨터가 데이터를 종합해서 답안을 제시하듯이 마치 좌파 진영의 집단적 권력 의지에서 도출되는 무형의 합의가 가이드라인처럼 작동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리모컨이 지시하는 방향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재명 중심 단일 대우로 내려졌으니 억울해도 너희들 참아, 이런 대의에 복종하라는 보이지 않는 리모컨이 지금 지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파 정권의 무력화와 좌파 정권의 창출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대우를 이탈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경고 등들이 어린 양, 순진한 어린 양들의 이탈을 막는 전자 펜스처럼 진영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 맥박처럼, 담장처럼 말이죠. 진영 전체를 확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지지자 개개인도 행동대원처럼 단결한다는 겁니다.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좌파 지지자들의 호응은 아무리 이재명이가 싫어해도 좌파라면은 모두 윤석열 심판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야 한다는 친문 지지자들의 권력의지의 발현입니다. 자, 친문 학살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지역구에서 이재명 당을 찍어주겠다, 이겁니다. 자유우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우파들은 정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가 두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자유파들은 단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당대책위원장이 이들과 함께 연대를 해야 된다. 같은 우파니까 꼭 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런 흐름 바탕 밑에는 민노총, 정교조 등 온갖 단체, 시민단체들이 종으로 횡으로 얽혀져 가지고 거미줄처럼 구축한 촘촘한 네트워크가 깔려 있습니다. 이 백낙천 전 교수는 대선 패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2022년 3월 16일 오마이 TV 뉴스에 출연해 가지고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 지도자다 라면서 민주당 장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이 백낙천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지만 창작과 비평, 창비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이런 추측을 갖게 해줬던 극좌파입니다. 그런 촛불혁명을 이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충지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세력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장악할 것인가를 연구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자입니다. 요충지는 중요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고 옛날에 비해서도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대선
패배 직후부터 이재명을 거점으로 민주당 장악을 연구해온 그들에게 이재명의 도덕성, 공인의식 수준은 전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온갖 범죄 혐의를 다 받고 은밀한 관계였다고 폭로한 상대 여성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붙이는 뻔뻔함, 또 도덕적 저열함이 드러나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서슴지 않은 인성이 드러나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도 비천한 공인의식이 드러나도 그들은 개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낙점의 기준은 목적 달성을 위해 안면 몰수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생존력, 전투력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사전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3주일. 좌파 지휘부는 진영의 모든 화력을 윤석열 심판이라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저자도 이자도 저자도 그자도 전부 윤석열 정권 심판하면서 윤석열을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꼴대가 똑같아져 있습니다. 이들을 분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우파가 이들을 바로 극좌파들을 보이지 않는 이런 시그널들을 전부 다 제압을 하기 위해서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선 프레임을 이재명 대 한동훈이나 좌우 대결이 아닌 오로지 윤석열 심판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시대 정신의 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만은 절대 그 극좌파들의 숨소리, 악마의 숨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영 내에서 막말 파문이 딱 터지면 그게 설령 내용이 평소 같으면 눈 하나 깜짝 않고 속으로 말 잘했네 하고 웃고 넘겼을 수준이라도 신속하고 강한 처방을 내릴 것입니다. 근데 친명 후보 교체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당과 이 대표는 온건 부드러움의 대변신 쇼를 해가지고 중도층에 영합하고 강경파의 불만은 조국 혁신당 등에서 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이기용 이 논설위원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에는 그런 리모컨 존재가 없습니다. 진영을 견인할 정신적 지주도 없고 원로 그룹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국힘 지도부가 돌발 악재에 대응하는 속도가 좀 느려졌습니다. 의사결정 시 뭔가를 염두에 두는 듯 미적대며 자꾸 내재적 관점으로 덮으려 하고 대통령실은 호주대사 문제 같은 악수를 두고도 의대 증원 문제에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경 대응을 거듭 외치는 바람에 한동안 잊혀졌던 경직된 이미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국면인데도 아무도 신속한 이 어떤 장치를 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기용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쥔 자들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 리모컨 쥔 자는 극좌파 대부들, 예를 들면 백낙천 등등등등의 원탁회의, 함세웅 등등의 원탁회의거나 아니면 그들과 같이 조인트해서 뭔가를 갖다가 하는 극좌파의 슈퍼컴퓨터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유우파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극좌파를 바닥을 내도록 부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고야 맙니다.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이 국민의 힘을 100% 온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당선을 시켜야 된다. 이런 정말 엄중한 시간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자유우파의 결속이 필요하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